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일 동아일보. 오늘의 제목은 세입자 드릴 때 꼼꼼 검정, 내보낼 때 집 상태 확인 강화될 듯. 확 바뀌는 전월세살이. 깐깐해진 임대차 문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전용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의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다 포기를 했다. 개인 사정상 내년 2월까지 더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10월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집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모두 따져 전세 보증금을 차감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는 소송에 걸리면 승소하겠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지 않느냐며 단기 임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씁쓸해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찍이 임대차 규제를 도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 갱신 요건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찍이 임대시장의 규제를 도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적은 도심에서 전입 조건 까다로워질 우려. 임대차 2법이 세입자들의 그동안 집주인과 합의해 결정하던 재계약 여부와 임차료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그동안 거래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법대로 하자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며 집주인들은 세입자들 일 때 검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의 규제는 미국 일부 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차 지원을 지원해야 한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의 요구하면 통은행, 잔액 등의 증빙해야 한다. 또 흡연,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퇴거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기도 한다. 미리 약속한 조건과 다르게 생활하며 나아가야 하겠다는 약속의 뜻이다. 계약서가 책 한 권의 분량만큼 두꺼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을 데리고 살지 못하거나 흡연이나 못질 금지처럼 세입자의 분리 조건을 특약으로 내걸 수 있다고 보인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은 비용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이사 갈 때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 복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일상적인 흠집, 파손까지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 일본이 그렇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그 대신 집주인이 통상 2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이사 가기 전 집주인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비, 청소비를 뺀 뒤에 돌려준다. 통상 바닥이 긁혀도 약 5만엔, 57만 원을 청구한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상의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이 집의 보존 상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주거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
임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도시일수록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1974년부터 임대료를 규제한 미국은 뉴욕주에서 도심 슬럼화가 심해졌다. 뉴욕 맨하탄의 북부의 할렘 지역이 대표적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의 장점. 반면에 세입자는 높은 거래 문턱만 넘으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프랑스 파리 시민의 에밀리는 최근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기간 전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별도의 6개월치의 월세를 현금으로 줬다. 프랑스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해야 한다. 아들의 결혼으로 신혼집을 필요해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하자 세입자가 현금을 요구했다. 한국보다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통상 한번 들어간 세입자는 큰 흠결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한다. 임대차 규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 할 때에도 집주인의 담당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미로 세입자를 내쫓아 생기는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이다. 일본에서는 관리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관리회사는 제대로 모집, 관리, 퇴거 절차를 받으며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는지를 판단하고 조율한다. 애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누가 수리해 하느냐에 놓고 다툼이 벌릴 일이 없는 셈이다. 상당수의 집주인이 월세 수입의 10에서 10%를 관리회사에게 낸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막을 실효적인 방안을 적시하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현재 전월세 분쟁이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새 들어 사는 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집주인이 과수리를 관한 갈등을 겪었던 이 모 씨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집주인의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신청이 각하되었다.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결국 내 돈을 주고 수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에 대한 법률구조당 산하의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2~3개월 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나누기로 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의 갈등을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청해 집주인의 동의 없으면 조정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될 때까지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성 법무법인 변호사는 앞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임대차에 관한 분쟁은 별도로 권한이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드릴 때 꼼꼼히 검증, 내보낼 때는 집 상태 확인을 강하게 할 듯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분쟁과 부작용의 유형, 집을 구할 때 세입자의 소득, 신용 입증할 각종 증빙 서류 및 면접 요구, 못질 금지, 반려동물 불가, 금년 등의 각종 특약 확대, 그리고 거주할 때에 월세가 조금이라도 밀려도 연체의 주장, 거주할 때
월세가 조금만 밀려도 연체 주장, 하자 보수에 대한 수리